사실 1차 음악 고통보다 2차 고통인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옆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크게 벌었다고 해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옆 사람 돈 벌었다고 너무 기뻐해.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배 아파. 심리학 음악 용어, 독일 용어로는 사덴프로이데라고 얘기하죠. 포스트 한 장 붙이듯이 이건 화났던 거, 이거는 슬펐던 거, 제목 하나 붙이고 흘려보내는 거, 이 정체가 음악 뭔지만 알아도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보라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허재 경북이에요. 안녕하세요. 한창수 마음정비소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요새 날이 굉장히 더워져서 이게 온대 나라였는데 얼때 나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사실 외면보다 내면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데도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오늘 질문이 복잡하네. 그러니까 마치 원어 대사처럼 마음이 잘 안정되고 정리되면 불행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대답부터 하면 사실이죠. 물론 그렇다고 외부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외부 환경이라는 게 내 집, 내 돈, 이런 건데 돈이 없는데 마음을 바꾸면 행복해진다. 마음을 바꿔라. 또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몸이 되게 아픈데 암이 걸렸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마음이 번하면 통증이 적어집니다. 물론 일부는 맞는 말이겠지만 이런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죠. 왜냐하면 외양 연구, 사회외양 연구를 해봐도 가난이라든지 질병 그 다음에 누군가를 상실하는 거 그리고 직장 내의 스트레스 이거는 사실 사람을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신입사원 후배가 들어왔는데 젖은 장작 같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막 혼을 내도 막 얼굴이 변하지도 않아. 네,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반갑게 안녕하세요. 즐거운 친구들이 있죠. 어쩔 땐 바보 아니야? 내 말 알아들었나? 이런 정도의 친구가 젖은 장작인데 반면에 마른 장작들도 있어요.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헐랄타 그리고 막 다음날 너무 힘들어서 이 직장은 저한테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톡 하나 보내고 안 나와. 이런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 번째가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거에서 고통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겪는 고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고통은 실제 사건이죠. 마치 뜨거운 불 그 자체인 거예요. 그냥 되면 뜨겁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패했다 또는 누구한테 거절당했다 아니면은 돈을 잃어버렸다. 근데 이제 2차 고통은 뭐냐 하면 그 사실에 붙이는 나의 마음 해석인 거죠. 돈을 잃었어. 욕 먹었어. 나는 럭시 안 돼.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는 내가 도대체 성공할 수가 없어. 이게 2차 고통인 거예요. 사람을 오래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건 사실 1차 고통보다 2차 고통인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옆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크게 벌었다고 해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옆 사람 돈 벌었다고 너무 기뻐해. 밥 사주다. 잘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배 아파. 너무 질투해. 사실 관계도 없는데 나도 할 걸. 그러면서 칠식속을 끓인단 말이에요. 아마 제 미리 정보가 있었을 거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거죠. 심리학 용어, 독일 용어로는 사덴프로이데라고 얘기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제 돈 벌었구나. 축하해. 어떻게 했지? 저렇게 꾸준히 투자하는 법을 한번 배워볼까? 하는 배움의 자세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는 게 벌어진 일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질투하는 사람한테는 고통만 남는 거고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고 배울 점을 찾는 사람들은 한 발씩 나가는 거죠. 공자님도 얘기했잖아요. 3인 필요하사 3명이 가면 1명은 굶어 죽는다가 아니고 3명이 가면 그 중에 1명은 분명히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내석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런 불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통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잡고 있어요. 우리 뇌에 안 좋은 일을 자꾸 곱씹고 하는 거를 반추 루미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곱씹을수록 그 뇌로는 점점 단단해지고 점점 굵어져요. 그러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사실은 3년 전에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한 거고 3년 전에 그 돈을 잃은 건데 3년 내내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옛날에 가수 인순이 씨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나는 용서해주고 생각 안 한다고. 예,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때 받은 상처를 다시 받는 거라서 나는 그 사람 용서해주고 아예 생각도 안 한다고. 한 번 지나가면 될 일을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하면은 그 재생하는 숫자만큼 내 마음은 상처받는 거거든요. 마음 안에 부정 뉴스 채널 띵띵띠 이거를 24시간 틀어놓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앵커도 사실은 나예요. 기자도 사실은 납니다. 심지어는 댓글 게시판에 나쁜 악플 다는 사람도 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죠.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이요.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대요. 술도 많이 드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평생 자기를 따라다녔던 우울의 감정을 검은 게 블랙독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옥을 지나가고 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그 얘긴 뭐냐면 검은 개를 나 따라다닌다고 쫓아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지옥을 가더라도 그냥 데리고 가란 얘기예요. 고통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그 고통이 자꾸 나한테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일, 그날 내가 할 일을 계속하면서 그 고통이 따라오든 말든 그냥 내일은 계속하고 살았단 얘기죠. 어쩌면 굉장히 현자의 말일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불행한 분들은 이런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거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써요. 그걸 어떻게 보려는 거죠? 남이 나를 비난하는 것 또는 어저께 일어난 일, 3년 전에 일어난 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오늘 내가 할 일, 지금 내가 할 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3년 전에 일어난 일 걱정하느라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건 아예 흘려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힘을 쓴다는 거죠. 그 유명한 심리학 일화 중에 베트남전 때 8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던 미군 장교 스톡데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사람이 못 버티고 무너졌나? 그렇게 무너진 분들은 근거 없는 희망을 가졌던 분이래요. 이번 크리스마스엔 나갈 거야. 부활절엔 대통령이 협상을 잘해서 우리를 나가게 해줄 거야. 막연한 낙관주의자 거죠. 아유, 내일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사실 이런 기대는 막연하니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가 자꾸 깨지니까 그걸 기대하던 마음이 자꾸 부서지고 상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언제 나갈지 나도 통제 못한다. 내가 언제 이 포로 소용소를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 사이에 내 건강 관리 그리고 내가 먹을 거 챙겨 먹는 거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 맞으면서 마음이 무너진 게 하는 내 기분 관리 이거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즉 나의 태도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행 유튜브 하는 채널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봤던 분 중에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분이 한 분 있더라고. 유튜버 중에 나강이라는 분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분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하루는 그 시구 편집하는 날이었는지 자기 숙소에서 이제 쉬다가 자기 친구를 만나서 이제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친구가 유튜브를 하고 싶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강한 목표를 어떤 걸 삼아야 되니? 뭐 예를 들면 10만 명 구독자 아니면은 뭐 100만 명 구독자를 목표로 삼을까? 아니면 10,000명은 할까?
그랬더니 그렇게 목표를 잡아서 될 수도 있지. 근데 안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언제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런 목표를 잡으면 포기하고 무너지기 쉬워. 그래서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웠냐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적어도 2주에 영상을 3개 올리겠다. 이걸 목표로 삼았대. 아, 이분 굉장히 현실적인 낙관주의자구나. 또는 현실적인 비관주의자구나. 딱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딱 그거를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유튜버 나강씨 언제 한번 봐요. 내가 불안한 건지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한 감정이 완화될 수 있다던데 그건 그런 건가요? 이거는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심리학 또는 정신과 의사를 하는 사람들이 100% 찬성하는 말이에요. 심리학에서 간단히 말하면 그 감정의 이름 붙이기 이모셔널 라벨링이거든요. 그 명상할 때 눈을 감고 내 마음속에 흐르는 감정들, 생각들을 흘려보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절대로 없어요. 온갖 생각들이 지나가죠. 자고 하면 긴장이 풀리면서 낮에 있었던 일 생각나고 이불킥 가는 것처럼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나요. 근데 그런 생각들에다가 포스트 한 장 붙이듯이 이건 화났던 거, 이거는 슬펐던 거, 이거는 창피했던 거 이런 식으로 제목 하나 붙이고 흘려보내는 거 이게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고통 그 자체보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불쾌하고 뭔가 좀 불편한데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인 거거든요. 아기들 거의 난동 수준의 막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이게 지가 지금 배고픈 건지 아니면 응감하려운 건지 이걸 자기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서 어린 부모도 몰라서 쩔쩔매는 거 막 가끔 보잖아요. 이 정체가 뭔지만 알아도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감정의 이름을 붙이면 뇌의 경보 알람이 꺼져요. 이거는 뇌영상 연구에서 밝혀진 겁니다. 또는 내가 지금 불안한 거구나라고 말로 표현하는 순간이 공포를 담당하는 뇌의 구역 중에 편도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흥분이 가라앉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그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지금 불안한 거구나. 아이고, 이거 내일 시험이라서 그거 준비가 좀 덜 된 거를 내가 느끼는구나라고 전두엽이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스님들이 선명상을 하거나 의사들이 얘기하는 마음챙김 명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 치료할 때 명상 좋다는 말이 들었을 거고 운동 좋다는 말 많이 들었을 거고 정 안 되면 항우울제를 먹는다라는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 세 가지가 결론적으로 뇌에 미치는 결과가 하나 공통되는 게 있어요. 전두엽의 기능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전두엽을 강화해서 감정 컨트롤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영화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픽사 애니메이션 1과 2를 보면 그 머릿속 감정들의 기쁨이도 있고 슬픔이도 있고 버럭이도 있고 따분함이도 있고 막 그런데 정체불명으로 덩어리가 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무섭고 어쩔 줄 모르죠. 근데 이건 슬픔이야. 이건 불안이야. 하는 순간 다룰 수가 있게 돼요. 인사이드 아우트의 주인공이 그 아이스하키에서 자기가 잘못할까 봐 막 어쩔 줄 몰라 가지고 마치 공황장애 오는 것처럼 막 폭풍이 불고 그런 장면 기억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는 내가 잘못할까 봐 느끼는 불안이야. 그냥 열심히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나 불안한 건 당연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불안이 가라앉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영화가 정신과 교과서더라고요. 불안은 예언자가 아니에요. 화제 경복이에요. 불안이 마음에서 올라오면 우리는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험해. 근데요, 그게 진짜 예언일까요? 불안은 사실은 경복이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집안의 화재 경보기가 우는 건 집안이 다 타버린 다음에 우는 게 아니고 연기 올라오면 울리는 거거든요. 불 끄라고.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울렸다는 얘기는 인생이 막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불안을 경고 삼아서 도움되라고 알려주는 경보기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경보기가 울릴 때, 불안이 울릴 때 같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났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그 예언이 실현돼 버려요. 이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르잖아요.
말한 대로 되리라. 그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보기가 울리면 같이 소리치지 마세요. 아, 불안경보가 켜졌구나. 원인이 뭐지? 그 원인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의 원인을 알게 되면 괴물이 될 수도 있던 그 감정이 숙제가 돼버려요. 과제가 되는 거죠. 마거이 불안해. 그게 아니라 내일 발표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구나. 진짜 두려운 건 발표가 아니라 망신당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가면 불안 레벨이 100점에서 한 70점, 50점 밑으로 내려오죠. 다시 얘기하면 해결 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한테 저는 기본적인 걸 물어요. 잠은 잘 주무세요? 커피는 얼마나 드세요? 요새 갈등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불안해나 불면증이라고 왔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커피 막내 5잔씩 마시고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본인에게도 이런저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해도 삶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을 때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아주 엄청난 대답을 기대하죠.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루틴, 상위 1%, 강한 멘탈의 원리 이런 책들도 사실 있고 그런 것들이 팔리기도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 내 인생이 제대로 안 풀린다고 할 때 내가 먼저 할 일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냥 생활의 작은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이게 우울증에 아주 심하게 걸렸던 분들이요. 좋아질 때 어떠냐 하면 어저께 못 느꼈던 음식 맛이 느껴지고 하늘이 파랗네 이런 걸 느끼는 게 우울증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신호거든요. 그걸 내 마음 안에 훈련시키는 게 내 인생을 잘 풀리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작은 성공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내 마음이 내 뇌가 자신감이 아주 많아지려면 사소한 성공을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부터 야식 안 먹기, 매일 20분 걷기, 밤 12시 전에는 침대 가서 눕기. 이거 별거 아니죠. 근데 아마 못 그러고 있을 거요. 이것만 해도 쉬운 것만 한 가지씩 해도 우리의 뇌는 그 작은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법고시 변호사 시험 1등한 거나 야식 안 먹는 거 성공한 거나 우리의 뇌는 똑같이 기억을 해요. 사람은 성공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작은 성공을 반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유명한 NBA 농구 선수 중에 스테픈 커리라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3점씩 엄청나게 잘 던지는 그 선수인데 경기장에서 갑자기 잘 던지는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혼자 있을 때 수없이 반복해서 슛을 던지고 가까운 사 먼 사 이거를 매일 같은 동작으로 몸에 새긴 작은 성공의 감각이 내 몸에 있는 거거든요. 스테픈 커리는 그거를 반복 연습했던 겁니다. 인생도 똑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멘탈 강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작은 행동을 반복하고 나는 내 삶을 조금은 조절할 수 있겠어라는 감각을 회복하는 거 그게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요령이 있습니다. 좋은 기분을 자주 느껴야 되는데 좋은 기분을 세게 그 강도에 집중하지 말고 자주 그 빈도를 늘리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 그러면 너무 좋아 죽겠어 이런 거에 집중을 해요. 로또를 맞는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결혼이 행복인지 모르겠어.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인생 역전을 한다든지 이런 큰 거 한 방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마음 건강에는요. 행복의 강도보다 빈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맛있는 커피 한 잔, 산책하다 보는 파란 하늘, 그리고 잘 자고 아침에 정말 상쾌하게 눈 뜬 아침, 누군가와 즐겁게 나눈 짧은 농담, 이런 게 마음 면역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 소울이라고 제주 뮤지션이 어느 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일어나는 일들을 만드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주인공은 인생의 아주 거대한 목적을 찾아다녀요. 근데 결국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는 뭐였냐면 그냥 작은 피자 한 조각,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거리에서 나는 소리들 이런 작은 순간이었다는 거죠. 삶의 의미는 거대한 성취에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내가 살아있고 오늘 내가 잘하고 있다는 그 감각인 거예요. 작은 거에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초라하고 소인배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맑은 사람, 마음의 해상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좀 광고를 좀 할게요. 이게 날이 더우면 쉽지가 않죠. 제가 사실은 더위를 좀 많이 탑니다. 더운 여름에 땀이 나면 정신이 없어지고 밤에 자다가도 예민해지고 막 그러는 스타일인데 어저께 제 처가 제 침대 그 이불들을 바꿔줬어요. 제가 워낙에 더위를 많이 타니까 조금 얇고 까슬까슬거리는 거를. 근데 그럼에도 너무 더워서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 켰다가 또 시끄럽고 추우니까 또 껐다가 또 자다 일어나서 또 켰다가 이거 아마 저만 그러는 거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불을 한 번 더 바꿔봤습니다. 광고 맞아요. 이거 냉감이 이불인데 지금 제가 쓰고 어저께 바꾼 것도 사실은 냉감불이거든요. 근데 이거 봤더니 지금 여기 에어컨이 좀 켜져 있는데 까끌까끌한 게 아니라 되게 시원해요. 바람 숭숭 들어오게 만든 것도 있고 쓰면은 좀 시원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네. 잠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잠이라는 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잖아요. 잠이라는 건 몸을 쉬면서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인 거거든요. 자는 시간 동안 뇌는 낮에 받았던 자극을 분류하고 감정을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잘 자고 나야 아침에 마음이 편안하게 다시 시작을 돼요. 근데 만약에 제대로 못 자면 어제 감정이 오늘까지 이월되죠. 카드값만 이월되는 게 아니라 감정도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잠에 이렇게 눈 감고 잠을 청하다 보면 내 몸의 온도 신부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깊은 온도가 평소기 체온보다 한 0.5도에서 한 1도 정도 떨어지면서 잠이 아우.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멜라토닌이 나오고 이제 잔다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몸에 주고 그러면서 이제 잠이 드는 거죠. 근데 방이 더우면 몸의 온도가 안 식을 거 아니에요. 안 식으니까 얼대야에 잠을 잘 못 자는 겁니다. 이게 여름에 덮는 이불 제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게 얇아도 내 몸에 너무 척척 감기거나 막 그러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얘기 들어보니까 듀라론 소재라는 거를 썼다는데요. 아주 달라붙지도 않고 느낌이 괜찮은데요. 물론 이불 하나 바꿨다고 인생이 바뀌진 않죠. 그랬으면은 제가 아마 처방 전에 냉감 이불 사용할 것, 자기 전 사용 이렇게 썼겠죠. 그래도 나를 잘 자게 하는 거는 나를 존중하는 일이고 내일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오늘 밤엔 나를 돌보는 일이 될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보세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음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실제는 마음의 리듬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잠이 무너지고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도 못 해내죠. 그러면 나 스스로한테도 되게 못되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 인생은 실제로 더 막막해지죠. 본인 자신한테 조금 더 너그러워져도 됩니다. 벨기에 작가의 동화 파랑새 거기에 치르치리와 미치르 안매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파랑새를 찾아서 막 가고도 갔다. 미래도 갔다.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결국 못 찾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파랑새는 처음부터 자기 집안에 있던 새장 안에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안 풀린다고 느낄 때 우리는 멀리서 바깥에서 더 큰 데서 답을 찾으려 하고 정한되면 하느님한테 달라고 하죠. 근데 멍랑하게 사는 사람은 그 답이 가까이 있는 걸 알아요. 정한되면 어떻게 할까요? 잠깐 쉬세요. 그래도 잘 안 되면 정비소에 잠깐 들어오세요. 사람 마음도 너무 달리기만 하면 안 돼요. 가끔 멈춰서 정비도 한번 해보고 인생 잘 풀리는 사람은 언제나 에브리데이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리고 덜컹거릴 때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비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잘 주무세요. 잘 먹어야 돼요. 조금 걸으세요. 본인 스스로에게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에도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음악